네, 이란의 핵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고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구체적인 협상안은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다시 활기를 찾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선 뉴스에서도 봤지만 유가 하락에 의해서 항공업계에서도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이란 핵 협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근데 시장에서 벌써 기정사실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가의 일간 흐름인데요. 1분봉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면 초반에는 뭔가 좀 크게 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50달러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종가를 보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장중 등락폭을 제외한다면 별 변화가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등락 자체만 조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재료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건망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식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한국의 건설주가 아니라 유럽의 건설주, 플랜트주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임이사국에 프랑스가 들어가 있는데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닉 같은 경우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핵 협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시장을 열게 되고 이 열리는 시장에 추가적인 플랜트 수주가 있다면 아마도 유럽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미국 눈치도 보지 않고 중국의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이에나 같은 유럽 그 국가의 특성을 봤을 때 지금 돈이 되면 어디든 상관없이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탈리아 증시 상장돼 있는 사이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박살에 박살을 거듭해서 최근에 유럽 증시가 신고가 가고 있지만 전혀 연동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살려내는 게 고용도 살리고 유럽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체크포인트는 한국의 대림산업이 아닌 이태리에 상장되어 있는 사이팸, 프랑스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닉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이 과연 좋아질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재료는 유가에 미리 프라이스드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플랜트와 건설주들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장 내에서 그동안 몇몇 신문을 통해서 이란 핵 협상 타결되게 되면 이란의 시장이 열리고 이란 시장 열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많다. 플랜트, 철강, 자동차 이런 쪽에 다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만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찬물을 끼얹자면 잘 진행되고 우리 쪽으로 또 그 고개가 돌아오게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수혜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과 인도 업체, 한국의 경쟁력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테크닙이나 사이펜 같은 업체들에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과거처럼 수혜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에 관련된 효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유럽 업체들의 저가 수주가 더 가능해졌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이 지금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초등학생적인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이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 내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경쟁이 이렇게 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과 유럽이 개입을 해서 이란의 판로를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중동의 맹주라고 볼 수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도 꼴배기 싫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란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꼴배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이것이 예멘이라든지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이것이 이란과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란이 점점 더 치고 나옴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 주변 국가들과 견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 국가들의 이란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앞으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서 불확실한 게 아니라 현재 상황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면 이 이슈로 인해서 뭐 국내 건설주들이 많이 오를 거야, 자동차 많이 팔릴 거야 라고 벌써부터 생각하는 건 조금은 설레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멘에서는 내전이 확산되고 있고 예멘은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을 더욱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유가에 대한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글로벌 정유주는 최근에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유럽에 상장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로얄 더치세를 포함해서 뭐 프랑스의 토탈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영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 갔다가 조금 조정받았는데 로얄 더치세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다른 모습이고요. 미국도 지금 위치가 엑슨모빌, 뭐 쉐보론 텍사코의 위치와 미국 지수의 위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관련된 전반적인 우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에서 뭐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유 EPC 업체들의 주가가 모두 부진한데 최근에 한국의 S-오일, SK이노베이션은 고개를 좀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업황은 다르지 않다.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는 여전히 글로벌 정유업종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정유사들, 국내 정유사들 확연하게 다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략도 달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나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단순히 싸다라는 재료만으로는 상승을 기대해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싸다라는 논리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정유사와 우리나라 정유사가 다른 점 오직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K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0.5배 아래까지 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정유사가 최근에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려간 정유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싸다라는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이제 핵심이고요. 언제까지 지금의 마진율 개선이 이어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정제 마진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2분기는 비수기인데 2분기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유가가 급락했다가 $50 부근에서 또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을 찾고 반등하는 것이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 실적 기저효과로 좋아진다. 오케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요. 주가 싸다. 오케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분기로 넘어가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에 대해서는 다 물음표를 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저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안 되는 종목 여전히 안 되고요. 안 되는 업종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단기적인 반등은 싸다라는 논리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뭐 11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고 좀 더 관망을 해보신 게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정유량 그리고 이들의 설비 가동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율은 아마 2분기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정도, 정말 초장기로 본다면 뭐 지금 사도 되겠지만 초장기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의 반등 이외에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 정유사 보유하신 분들은 꼭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들 판단해 보시면서 언제쯤 차익을 보는 게 좋을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시장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솔직담백한 두 전문가의 돌직구 전략이 이어집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